천둥 번개가 치기 직전 대기압이 뚝 떨어지는 그 느낌을 아는가? 새들의 지저귀이 댔고 나뭇잎이 뒤집히는 그 특유의 무거운 침묵. 11월의 어느 화요일 오전 회의실 분위기가 꼭 그랬다. 하지만 천둥 대신 몸에 꽉 끼는 네이비색 슬림핏 정장에 양말도 신지 않은 채 로퍼를 구겨 신은 한 남자가 곧 닥칠 재앙의 전조였다. 내 이름은 박서윤이다. 지난 7년간 나는 글로벌 물류회사의 고객 솔루션 팀장이었다. 직함이 좀 모호하게 들리는데 그건 의도된 것이다. 쉽게 말해 나는 해결사다. 포춘 100대 기업을 위한 맞춤형 공급망 알고리즘이 오류를 일으켜 신선한 연어를 애리조나 사막의 물류창고로 보내버릴 때 새벽 3시에 호출되는 사람이 바로 나다. 나는 당황하지 않는다. 소리치지도 않는다. 그저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체스판의 말을 옮길 뿐이다. 담배는 피우지 않고 오후 6시 전에는 술도 마시지 않는다. 내 첫 차보다 비싼 몽블랑 펜으로 글을 쓰고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모든 대기업 임원 자녀들의 이름을 꿰고 있다. 나는 5조 원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접착제이며 그 포트폴리오의 왕관에 박힌 보석은 바로 최 회장이었다. 물론 최 회장은 그의 진짜 이름이 아니지만 돈은 진짜다. 연간 5조 원의 계약 가치, 진짜 100이다. 그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종류의 사람이 아니다. 그는 동맹을 맺는다. 구식이다. 그는 슬라이드 덱을 싫어하고 유행어를 혐오하며 자신이 요청하지도 않은 것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멸한다. 최 회장과 나는 우리만의 리듬이 있었다. 우리는 암호로 대화했다. 고개를 끄덕이면 예스, 침묵은 해결해. 그리고 전화가 온다는 것은 회사에 불이 났다는 뜻이었다. 7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그러다 강상무가 나타났다. 우리 회사 대표 젖은 골판지 같은 촛대를 가진 그 양반이 회사를 현대화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꾸준히 사상 최고 수익을 경신하는 것은 너무 지루했나 보다. 우리에겐 파괴적 혁신이 필요했고 시너지가 필요했다. 그리고 링크드인 인플루언서들이 투자한 연구소에서 제조된 듯한 외모의 전략성장 담당 부사장이 필요했다. 강상무는 마치 토크쇼를 진행하듯 전 직원 회의를 위해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는 하얀 치아와 구릿빛 피부, 그리고 에스프레소 원두 한 봉지를 통째로 삼킨 골든 리트리버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그가 박수를 치자 그 소리가 정적 속에서 울려 퍼졌다. 저는 여러분께 더 이상 좋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우리는 위대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민첩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군사를 덜어내야 합니다. 나는 뒤쪽에 앉아 가죽 노트에 필기를 했다. 강상무 같은 사람들을 전에도 본 적이 있다. 3년 주기로 나타나 손대는 것마다 망가뜨리고 거액의 퇴직금을 챙겨 다음 회사로 실패하며 승진하는 부류다. 보통 나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내 고객들을 보호하며 그들이 자멸하기를 기다린다. 생존 메커니즘이다. 생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안다. 아마 당신도 점심시간에 당신만의 강상무를 피해 이 글을 스크롤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남자의 커리어를 어떻게 벽돌 한 장 한 장 해체했는지 보고 싶다면 구독과 추천을 부탁한다. 당신이 거기서 듣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고 믿어달라. 당신은 앞으로 펼쳐질 대학살의 맨 앞줄에 앉고 싶어질 테니. 어쨌든 다시 군사를 덜어내자는 연설로 돌아가자. 강상무의 시선이 회의실을 훑었다. 그의 시선이 내게 닿았을 때 무언가 인식과는 다른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그것은 평가였다. 하지만 그는 상어를 보지 못했다. 그는 짙은 회색 블레이저를 입은 중년 여자를 보았다. 그는 과거의 유산을 보았다. 그는 가구를 보았다. 그는 3개월 전 최 회장의 유럽 전체 유통망이 서버 이전 오류로 거의 붕괴될 뻔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는 내가 잠옷바람으로 부엌 바닥에 앉아 45대의 화물기 경로를 수동으로 재조정하여 최 회장이 단 1원도 손해보지 않도록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최 회장조차 그 사실을 몰랐다. 나는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게 내일이니까.
고객이 편히 잠드는 것은 내가 잠들지 않기 때문이다. 회의가 끝난 후 초조해 보이는 대표가 강상무를 내게로 이끌었다. 강상무, 이쪽은 박 팀장이야. 대표는 약간 땀을 흘리며 말했다. 최 회장님 건을 담당하고 있지. 우리 회사의 핵심이야. 강상무는 미소를 지었다. 눈에는 웃음기가 없었다. 그것은 도자기와 야망으로 만들어진 미소였다. 박 팀장님 반갑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건을 오랫동안 맡으셨다고요. 7년입니다. 나는 목소리를 평이하게 유지하며 말했다. 악수를 청했다. 그의 손은 죽은 생선처럼 축축하고 힘이 없었다. 7년이라. 그가 연기하듯 한숨을 내쉬며 반복했다. 이 업계에서는 평생이나 다름없는 시간이죠. 어쩌면 너무 길었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게 되죠. 내 혈관 속 피의 온도가 10도쯤 내려갔지만 내 얼굴은 정중한 관심의 가면을 유지했다. 최 회장님은 일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변화를 위한 변화는 좋아하지 않으시죠. 강상무는 껄껄 웃었다. 마치 내가 산타클로스를 믿는 이유를 설명하는 아이인 것처럼. 오, 서윤 씨. 변화는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 누구나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숫자를 좀 봤는데 최 회장님 건이 마진이 정체되어 있더군요. 우리가 과잉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은 시간, 너무 많은 지원. 우리는 돈을 그냥 길에 버리고 있는 셈이에요. 우리는 서비스를 파는 게 아닙니다, 강상무님. 내 목소리가 아주 약간 굳어지며 말했다. 우리는 신뢰를 파는 겁니다. 지원을 줄이면 그는 떠날 겁니다. 이런 규모의 계약을 그냥 버리고 떠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강상무가 손을 휘저으며 무시하듯 말했다.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당신을 소나귀에 쥐고 흔드는 거죠. 이제 이 구역의 보안관은 나입니다. 다음 주에 QBR, 분기별 사업 검토 회의를 잡으세요. 이 양반을 만나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박 팀장, 발표는 내가 할 겁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최 회장과의 QBR은 신성한 영역이었다. 그것은 발표가 아니라 대화였다. 우리는 슬라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우리는 안락의자에 앉아 블랙커피를 마시며 글로벌 물류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 방에 강상무를 데려가는 것은 장례식에 광대를 데려가는 것과 같았다. 강상무님,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 회장님은 일반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약 잡아요. 그가 내 말을 끊고 휴대폰을 확인하기 위해 등을 돌렸다. 그리고 금요일까지 발표 자료 보내줘요. 내가 좀 다듬어야 하니까. 그를 현혹시켜야 합니다. 그래프 많이 넣고 하키스틱 성장 곡선 같은 거. 뭔지 알죠? 나는 잠시 그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머리 위 형광등이 심정지 신호음처럼 윙윙거렸다. 그는 방금 나에게 폭탄을 만들어 우리 회사의 기초 바로 아래에 설치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그는 나를 그럴싸한 직함을 가진 행정직원 정도로 생각했다. 그는 나를 구시대의 유물로 생각했다. 그가 불평하던 정체된 마진이 내부의 실수를 고객에게 닿기 전에 회사 자원을 써서 해결한 나의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그는 전혀 몰랐다. 최 회장과의 계약 자체가 오로지 나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다.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갔다.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심장은 갈비뼈에 대고 전쟁의 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이메일을 열었다. 강상무가 보낸 최 회장 건 전략, 새로운 방향이라는 제목의 회의 초대가 와 있었다. 수락 버튼을 보았다. 그리고 클릭했다. 그가 쇼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쇼를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먼저 나는 준비를 해야 했다. 회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전쟁을 위한 준비를. 내 개인 드라이브에 새 폴더를 만들었다. 이름은 엑소더스라고 지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법무팀 지인에게 문자를 보냈다. 가설이지만 2018년 합병 이전에 제가 유치한 고객에 대한 경업 금지 조항은 얼마나 효력이 있나요? 곧바로 말줄임표가 나타났다. 폭풍은 오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미 와 있었다. 그리고 강상무는 방금 내게 우산을 건네주었다.
내가 그 우산으로 그의 심장을 꿰뚫어 버릴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만약 지옥이 있다면 그곳은 불과 유황이 아니라 유리 화이트보드가 있고 눅눅한 베이글이 놓여 있으며 중간 관리자가 당신에게 4시간 동안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설명하는 창문 없는 회의실일 것이다. 수요일 아침 최 회장 QBR 준비 회의. 나는 간결한 3페이지짜리 브리핑 문서를 들고 들어갔다. 거기에는 최 회장이 실제로 신경 쓰는 KPI들, 즉 정시 배송률, 통관 속도, 그리고 새로 생긴 싱가포르 허브의 오류 감소 지표가 담겨 있었다. 깔끔하고 사실에 기반했으며 물류에서 지루함이 수익성과 동의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지루한 내용이었다. 강상무는 이미 85인치 모니터 앞에 서 있었다. 오늘은 조끼를 입고 있었다. 우리가 화물 운송업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벤처 캐피털에서 일한다고 소리치는 듯한 그런 플리스 조끼 말이다. 박 팀장, 그가 우렁차게 말했다. 앉아요. 마법을 좀 부려봅시다. 그는 파워포인트 덱을 띄웠다. 슬라이드가 40장이었다. 40장. 30초 이상 요점 없이 이야기하면 시계를 보는 사람과의 1시간짜리 회의의 말이다. 자, 이 오프닝 좀 봐요. 강상무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첫 슬라이드에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산 정상에서 하이파이브를 하는 스톡 사진이 있었다. 그 위에는 내일의 속도를 오늘 시너지하다라는 문구가 겹쳐 있었다. 나는 왼쪽 눈 뒤에서 편두통이 물리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느꼈다. 강상무님, 나는 목소리를 평탄하게 유지하며 말했다. 최 회장님은 이런 걸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데이터맨이세요. 지난달 함부르크에서 컨테이너가 왜 4시간 지연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고 싶어 하실 겁니다. 강상무는 손을 휘저으며 내 전체 경력을 손목 스냅 한 번으로 무시했다. 세부 사항은 됐어요, 박 팀장. 너무 디테일에 빠져 있군요. 이건 전략 검토 회의입니다. 비전을 팔아야 해요. 우리가 AI 우선 블록체인 기반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트너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내가 지적했다. 그건 희망사항이죠. 그가 반박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다. Y축에 라벨이 없는 그래프였지만 선은 위로 향하고 있었다. 이게 바로 내가 말하는 겁니다. 감성적인 공감대. 우리는 다음 3시간 동안 내 작업을 해체했다. 내가 운영 안정성에 대한 슬라이드를 삽입하려고 할 때마다 강상무는 그것을 삭제했다. 너무 빽빽해, 지루해.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인 이건 눈에 띄질 않아라고 말하면서 그는 3분기 유료 할증료 분석 자료를 만화 로켓 그림이 있는 와우루로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로 대체했다. 나는 꾸며내는 것이 아니다. 만화 로켓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다. 절박함이 목구멍을 핥히었다. 최 회장님은 70대이십니다. 트럭 운송과 냉장 창고업으로 제국을 건설하셨어요. 만약 그분께 만화 로켓을 보여드리면 우리가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강상무는 클릭을 멈췄다. 그는 내게로 몸을 돌렸고 그의 얼굴에서 쿨한 상사의 가면이 잠시 벗겨지며 그 아래에 좀스러운 폭군이 드러났다. 있잖아요, 박 팀장. 당신한테서 저항이 많이 느껴지네요. 팀 플레이어라고 들었는데 그 비난이 허공에 맴돌았다. 팀 플레이어라는 함정. 나쁜 아이디어에 동의하지 않는 순간 당신은 까다로운 사람이 된다. 저는 관계를 보호하려는 겁니다. 내가 말했다. 아니, 당신은 당신의 영역을 보호하려는 거지. 강상무가 쏘아붙였다. 당신은 몇 년 동안 이 고객을 독점해 왔어. 그래서 이 계약이 정체된 건지도 몰라. 당신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두려운 거야. 당신이 그동안 안주해왔다는 사실을 드러낼까봐. 안주라. 나는 뭄바이의 세관원들과 크리스마스 아침에 컨퍼런스 콜을 했던 것을 생각했다. 페덱스가 폭설로 마비되었을 때 최 회장의 조립 라인 교체 부품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디트로이트로 개인적으로 날아갔던 때를 생각했다. 안주라. 나는 그 단어를 맛보며 되뇌었다. 제맛이 났다. 봐요.
강상무가 애플워치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다. 발표는 당신이 할 필요 없어요. 분명히 당신은 새로운 비전에 동조하지 않는군요. 말은 내가 다 할게요. 당신은 그냥 거기 앉아서 모르겠네. 필기나 해요. 그가 기술적인 질문으로 파고들면 대답이나 하고. 하지만 운전은 내가 합니다. 그는 내 회의에서 나를 강등시키고 있었다. 그는 내가 거의 10년 동안 유지해온 대화에서 나를 배제하고 있었다. 젊었을 때의 나라면 싸웠을 것이다. 소리쳤을 것이다. 대표에게 갔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강상무를, 그의 근거 없는 자신감을, 그의 공허한 유행어들을, 그리고 일에 대한 그의 완전한 무례함을 보았다. 그리고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것은 직원에서 당신의 파멸을 설계하는 건축가로의 전환이었다. 알겠습니다.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강상무는 놀란 듯했다. 그는 싸움을 예상했다. 알겠습니다. 상무님이 부사장이시니까요. 나는 노트를 닫으며 말했다. 이게 상무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말씀은 상무님이 하세요. 저는 그냥 앉아 있겠습니다. 좋아요. 강상무가 다시 박수를 쳤다. 거봐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이거 대박 낼 겁니다. 박 팀장. 위대함으로의 전환. 나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를 억누르는 순수한 노력 때문이었다. 책상에 앉았다. 다시 엑소더스 폴더를 열었다. 새 문서를 시작했다. 사건 기록. 날짜 11월 14일. 사건. 부사장이 운영 데이터 발표를 명시적으로 금지함. KPI 보고보다 희망적인 마케팅 자료를 우선하라고 지시함. 나를 주 발표자 역할에서 제외함. 파일을 저장했다. 그리고 이메일을 열어 QBR 회의 초대를 찾았다. 그것을 내 개인 이메일 주소로 전달했다. 그런 다음 프린터로 갔다. 강상무의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하나하나, 로켓 그림, 하이파이브 하는 등산객들, 라벨 없는 그래프들을 모두 인쇄했다. 그것들을 깨끗한 마닐라 폴더에 넣었다. 그가 절벽 아래로 차를 몰고 갈 작정이라면 나는 그냥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다. 블랙박스가 4K로 녹화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회의는 48시간 후였다. 나는 침묵 속에서 그 시간들을 보냈다. 그의 슬라이드를 고치려 하지 않았다. 대표에게 경고하려 하지 않았다. 그냥 내 평소 업무를 하고 이메일에 답장하고 기다렸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평온해지는지 참 우습다. 강상무는 나를 배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40층에 있는 회의실에서는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하지만 금요일 아침 블라인드는 내려져 있었다. 강상무는 프로젝터를 위해 영화 같은 조명을 원했다. 최 회장은 오전 9시 58분에 도착했다. 그는 시끄럽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으로 공간을 채우는 사람이었다. 아마 강상무의 차보다 비쌀 회색 울정장을 입고 있었고 만년필 한 자루 외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노트북도 휴대폰도 없었다. 그는 들어와서 내 손을 굳게 잡았다. 박 팀장, 반갑네. 회장님, 저도 반갑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유일한 순간이었다. 우리의 특권이었다. 그때 강상무가 끼어들었다. 회장님, 강민준입니다. 전략성장 담당 부사장입니다. 회장님께서 이루신 것들의 열렬한 팬입니다. 정말 파괴적인 혁신입니다. 최 회장은 강상무가 내민 손을 그리고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는 젖은 난간을 만지듯 짧게 악수했다. 파괴적이라? 최 회장은 돌멩이를 입안에서 굴리듯 그 단어를 되뇌었다. 나는 자갈과 물류를 파내 강상무. 나는 파괴하지 않아. 나는 배달하지. 바로 그겁니다. 강상무는 굴하지 않고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어떻게 배달하느냐? 거기에 마법이 있는 거죠. 앉으시죠. 최 회장은 테이블 상석에 앉았다. 나는 그의 오른편, 내 평소 자리에 앉았다. 강상무는 클리커를 손에 들고 앞에 섰다.
신사숙녀 여러분, 강상무는 조명을 더 어둡게 하며 시작했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첫 슬라이드가 화면에 나타났다. 내일의 속도를 오늘 시너지하다. 나는 최 회장이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를 들었다. 길고 거친 소리였다. 강상무는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아이디어의 수직적 통합에 대해 이야기했다. 처음 5분 동안 블루스카이 싱킹이라는 표현을 3번 사용했다. 그는 방안을 돌아다니며 큰 손짓을 했다. 나는 최 회장을 지켜보았다. 그는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 포갠 자신의 손을 보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미동도 없었다. 10분이 지났을 때 강상무는 로켓 슬라이드로 넘어갔다. 우리는 당신의 물류를 성층권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당신의 공급망 생태계를 완전히 재창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손을 테이블에서 겨우 5cm 들어 올렸다. 강상무는 문장 중간에 말을 멈췄다. 네, 질문이신가요? 질문 좋습니다. 3분기 보고서는 어디 있나? 최 회장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쉬었으며 위험했다. 강상무는 눈을 깜빡였다. 그건... 우리는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회장님. 3분기 수치는 부록에 있습니다. 제가 정말 집중하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 로테르담에서 화물 2개를 잃었어. 최 회장이 말했다. 박 팀장이 해결했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네. 유류비 변동폭을 알고 싶고 왜 당신네 새 API 통합이 월요일에 3번이나 실패했는지 알고 싶어. 강상무는 얼어붙었다. 그는 이 중 아무것도 몰랐다. 그는 브리핑 자료를 읽지 않았다.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네, 그건 강상무가 더듬거리며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기술적인 문제였습니다. 성장통이죠.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박 팀장, 최 회장은 강상무를 완전히 무시하며 말했다. 그는 의자를 약간 돌려 나를 마주보았다. 로테르담 건에 대해 설명해 주게. 내가 입을 열려고 했다. 나는 숫자를 외우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부두 파업과 내가 수동으로 해결한 소프트웨어 패치 결함이 결합된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한마디도 꺼내기 전에 강상무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는 말 그대로 나와 고객 사이에 물리적으로 끼어들어 내 시야를 가렸다. 최 회장님, 강상무가 거만한 어조로 말했다. 박 팀장이 그런 자질구레한 일로 회장님을 지루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는 지원 인력입니다. 티켓을 처리하죠. 저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소한 것들이 궁금하시면 나중에 기술팀에서 PDF를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죠. 회의실은 절대 영도가 되었다. 지원 인력, 7년의 세월, 밤샘 근무, 휴일 반납, 수억 원의 비용 절감, 지원 인력. 나는 강상무의 값싼 정장 뒷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최 회장을 보았다. 그는 순수하고 완전한 불신의 표정으로 강상무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일어섰다. 내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크게 울렸다. 박 팀장. 강상무가 짜증난 듯 돌아보며 말했다. 지금 회의 중이잖아. 맞습니다, 강상무님.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다. 저는 그저 지원 인력일 뿐이고 상무님께서 전략을 다 짜신 것 같군요. 나는 노트를 집어들고 몽블랑 펜을 집었다. 어디 가는 거야? 강상무가 눈을 크게 뜨며 춤춤거렸다. 나는 최 회장을 보았다. 나는 그의 시선을 잠시 동안 마주했다. 우리 사이에 무언의 메시지가 오고 갔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하겠어. 실례하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자질구레한 일로 여러분을 지루하게 하고 싶지 않군요. 나는 문으로 걸어갔다. 박 팀장, 앉아. 강상무가 마침내 목소리에 균열이 가며 소리쳤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무거운 참나무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문이 내 뒤에서 닫히는 순간 나는 최 회장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크고 선명하게 들었다. 앉으시오, 강상무. 그리고 불 좀 켜시오.
나는 복도를 걸어 내려갔다.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았다. 멈춰 있었다. 나는 가볍고 무중력 상태를 느꼈다. 개방형 큐비클들을 지나쳤다. 휴게실을 지나쳤다. 나는 곧장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 내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다. 짐을 싸지 않았다. 로비 버튼을 눌렀다. 나는 끝났다. 하지만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오전 11시에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왔다. 지하에서 보내기에는 이상한 시간이었다. 객차는 몇몇 관광객과 기타 케이스를 껴안고 잠든 남자를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무릎을 모으고 앉아 맞은편 어두운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나는 똑같아 보였다. 같은 블레이저, 같은 머리 스타일. 하지만 나는 실업자였다. 기술적으로는 불복종이었지만 굳이 따지지는 말자. 지하철이 역을 떠나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강상무 부재중 전화 5통. 강상무 박 팀장, 당장 돌아와. 강상무, 이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야. 강상무, 전화 받아. 대표, 박 팀장, 무슨 일이야? 전화 줘. 나는 휴대폰을 방해 금지 모드로 바꿨다. 그리고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다. 벽돌담이 보이는 조용하고 값비싼 브루클린의 원룸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나는 와인을 따르지 않았다. 진한 블랙커피를 내렸다. 정장을 벗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지만 블레이저는 계속 입고 있었다. 갑옷처럼 느껴졌다. 부엌 식탁에 앉아 개인 노트북을 열었다. 기업 전쟁의 제1원칙. 문서를 가진 자가 승리한다. 나는 몇 년 동안 이메일을 내 개인 계정으로 전달해왔다. 기밀 정보도 NDA를 위반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CYA 용스레드. 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결정들, 내가 했던 무시된 경고들, 고객들의 칭찬. 하지만 이제는 구체적이 될 필요가 있었다. 나는 다음 6시간 동안 문서를 작성했다. 그것은 사직서가 아니었다. 사실 기록서였다. QBR 준비 과정, 3분기 데이터 포함 거부, 희망적인 지표로 고객을 오도하라는 구체적인 지시, 내 역할에 대한 공개적인 폄하를 상세히 기록했다. 아직 보낼 생각은 없었다. 이것은 탄약이었다. 적의 눈 흰자위가 보일 때까지 총을 쏘지 마라. 오후 4시에 휴대폰을 다시 켰다. 2분 동안 계속 진동했다. 문자 30개, 음성 메시지 12개, 강상무의 메시지 하나를 들었다. 박 팀장, 봐요? 감정이 격해졌었죠. 이해해요. 내가 좀 거칠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5조 원짜리 고객 앞에서 뛰쳐나가는 그건 커리어 자살 행위예요. 돌아와서 최 회장님께 사과하고 몸이 안 좋았다고 말해야 해요. 우리 이거 수습할 수 있어요. 전화 줘요. 자살이라. 그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최 회장이 내가 떠나서 화가 났다고 생각했다. 그는 최 회장이 강상무가 남아서 화가 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때 연락처에 저장되지 않았지만 내가 외우고 있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최 회장이었다. 최 회장. 최근 몇 년간 본 프레젠테이션 중에 가장 인상 깊었네. 나는 화면을 쳐다보았다. 작고 진심 어린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나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최 회장 그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지 안 그런가? 나 로켓을 좋아하더군요. 최 회장 오늘 밤 추리히로 돌아가네.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이 계약 말고 미래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있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바로 이거였다. 구명줄. 나 경업 금지 조항을 검토 중입니다. 표준적인 문구입니다. 12개월간 현재 고객 유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 회장 유치 활동은 자네가 나한테 요청하는 걸 의미하지. 내가 자네한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어. 맞나? 나는 책장으로 걸어가 2016년 고용계약서를 꺼냈다. 14페이지 8조 B항 고객 유치 금지 조항을 펼쳤다. 그가 옳았다. 문구는 구체적이었다. 직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치하거나 유도하거나 유도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만약 최 회장이 옴니코프를 해고하고 나를 고용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유치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떠난 것이다. 맞습니다. 최 회장 좋아. 가만히 있게. 그 친구 일주일 동안 진땀 좀 빼게 놔두고 나는 모든 갱신을 보류하겠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진땀 좀 빼게 놔두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는 출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는 회사 구하느라 바빠서 한 번도 쓰지 못한 6주간의 병가를 쌓아두고 있었다. 집에서 HR 포털에 로그인했다. 병가 신청, 사유,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기술적으로는 사실이었다. 강상무는 극도로 스트레스를 유발했다. 나는 다음 며칠을 기묘한 중간 상태에서 보냈다. 나는 멀리서 혼돈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직 휴대폰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회사 이메일은 불타는 쓰레기장이었다. 제목, 긴급. 상하이 세관에 묶인 최 회장 화물, 발신, 강민준, 수신, 박서윤, 박 팀장. 아픈 건 알지만 상하이에서 문제가 생겼어. 항만 당국 연락처가 누구지? CRM에서 못 찾겠어. 나는 이메일을 보았다. 나는 그 연락처를 알고 있었다. 우 씨였다. 그는 CRM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왓츠앱을 사용했다. 그는 만다리너로 특정 인사말로 메시지를 시작해야만 답장했다. 나는 이메일을 삭제했다. 1시간 후에 대표로부터 또 다른 이메일이 왔다. 대표 박 팀장, 이야기 좀 해야겠어. 강상무가 당신이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하네. 최 회장 건이 위험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부재의 힘을 배우고 있었다. 천장을 받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 머리 위로 천장을 밀어내릴 필요가 없다. 그냥 옆으로 비켜서서 중력이 제 역할을 하게 두면 된다. 수요일쯤 되자 내 쪽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들 쪽의 소음은 곧 훨씬 더 커질 참이었다. 자신이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끌 생각도 없는 불이 구경하는 데에는 특별한 종류의 즐거움이 있다. 병가 4일째, 나는 6,000원짜리 라테를 마시며 원예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 커피숍에 있었다. 나는 정원 가꾸기를 하지 않는다. 그저 죽은 가지를 쳐내는 비유가 마음에 들었을 뿐이다. 내 휴대폰은 여전히 불이 나고 있었다. 어조는 분노에서 절망으로 바뀌어 있었다. 강상무의 지원 시간 삭감 전략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실제로 그것을 실행했다. 내가 출근하지 않은 월요일에 시행한 것이다. 그는 최 회장 팀 지금은 겁에 질린 주니어 분석가 2명과 그 자신뿐이었다에 메모를 보내 고객과의 모든 비핵심적인 소통은 중앙 발권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직접 통화도 문자도 없이 오직 티켓뿐이었다. 40개국 국경을 넘어 부패하기 쉬운 상품을 옮기는 고객에게 말이다. 붕괴는 목요일에 일어났다. 내가 멘토링해주던 착한 친구 케빈이라는 주니어 분석가가 링크드인으로 메시지를 보내와서 알게 되었다. 케빈 팀장님, 메시지 드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저 지금 말 그대로 떨고 있어요. 강상무님이 민헨 화물의 우선순위 플래그를 시스템 결함이라고 무시하라고 하셨어요. 결함이 아니었어요. 백신이었어요. 활주로에 12시간 동안 방치됐어요. 상하고 있어요. 나는 화면을 쳐다보았다. 백신.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사내 정치가 아니었다. 이건 직무 태만이었다. 나에게는 선택지가 있었다. 개입해서 화물을 구하고 내 가치를 증명하거나 아니면 강상무가 자신의 실수를 책임지게 놔두는 것. 하지만 이건 백신이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나는 한숨을 쉬고 책을 덮고 연락처를 열었다. 공식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지만 조용히 해결할 수는 있었다. 케넨 공항 지상 근무 직원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한스, 컨테이너 4004 브라보 확인해줘. 온도 게이지가 고장났을 수도 있어. 즉시 저온 보관으로 수동 전환해줘. 나한테 셔틀콕 빚진 셈 쳐. 한스, 당신을 위해서라면 완료. 하지만 당신네 새 상사한테는 바보라고 전해줘. 서류를 일반 화물로 제출했어. 나는 대화를 스크린샷해서 엑소더스 폴더에 추가했다. 케빈에게 답장을 보냈다. 나
미네는 걱정 마. 처리됐어. 하지만 나서지 말고 강상무가 시키는 모든 것을 기록해둬. 사무실에서는 대표가 마침내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나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는 린다를 보냈다. 린다는 인사부장이었다. 그녀는 회사를 교회처럼, 사교를 성경처럼 여기는 여자들 중 하나였다. 그녀는 기업 문화와 가족에 대해 조용하고 경건한 어조로 말했다. 그녀는 정오에 나에게 전화했다. 서윤 씨, 그녀의 목소리는 인공적인 걱정으로 뚝뚝 떨어졌다.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이 침묵은 당신답지 않아요. 우린 여기서 가족이잖아요. 사촌이랑 좀 다둣다고 가족을 버릴 수는 없죠. 그녀는 강상무를 내 사촌이라고 불렀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린다. 나는 내 안의 드라마 여주인공을 끄집어내며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완전한 단절을 권고하셨어요. 이해해요. 린다가 말했다. 하지만 강상무님이 정말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분은 당신이 그의 리더십에 저항적이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분은 당신을 다시 환영하고 싶어 해요. 심지어 당신의 직함도 유지하게 해줄 의향이 있어요. 일일 업무 관리는 그에게 직접 보고하게 될 거예요. 일일 업무 관리. 그들은 부서를 만든 사람을 세세하게 관리하고 싶어 했다. 린다, 내가 말했다. 강 상무님이 문행 화물건에 대해 말씀하시던가요? 뭐요? 아니요. 우린 지금 당신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서윤 씨. 백신에 대해 물어보세요, 린다. 왜 고객 법무팀이 지난 48시간 동안의 감사 기록을 방금 다운로드했는지 물어보세요. 뭐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제 쉬어야겠어요, 린다. 복귀 날짜는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감사 기록 부분은 허풍이었지만 계산된 것이었다. 나는 최 회장의 법무팀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상어였다. 피냄새를 맡으면 모든 것을 다운로드할 것이다. 10분 후에 알림을 받았다. 시스템 경고. 사용자 관리자가 최 회장 계정의 전체 데이터 내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의 팀이 아니었다. 강상무였다. 그는 당황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했다. 어쩌면 자신의 무능함의 증거를 삭제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시스템이 그의 것을 포함한 모든 내보내기를 기록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나는 뒤로 기대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균열은 더 이상 기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벽이 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나는 아직 사직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여전히 급여를 받으며 병가를 쌓고 있었고 그들이 스스로 건물을 불태우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이메일이 왔다. 발신 최 회장, 수신 대표, 강민준, 참조, 박서윤 개인 이메일. 제목 계약 검토 통지 신사 여러분. 즉시 모든 신규 사업을 중단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발생한 서비스 수준 협약 위반 사항에 대해 검토를 실시할 것입니다. 민행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금일 업무 마감 시간까지 기대합니다. 추신, 다가오는 전략 정상회의에 박서윤 씨가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십시오. 그녀의 부재가 눈에 띄었습니다. 쾅! 내 개인 이메일로 참조를 걸었다. 그는 그들이 내가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다. 그는 그가 안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다. 강상무는 끝났다. 그는 아직 누울 줄 모를 뿐이었다. 그들은 나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논의하기 위해 월요일에 출근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장례식에 가는 복장으로 차려입었다. 올 블랙에 타일 바닥 위에서 총소리처럼 딸깍거리는 스틸레토 힐을 신었다. 노트도 펜도 가져가지 않았다. 내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타자를 멈췄다. 주니어 분석가들은 마치 성을 괴롭히러 돌아온 유령을 보듯 넓고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케빈은 자기 큐비클에서 작고 은밀하게 엄지를 치켜 세웠다. 나는 대표 사무실로 들어갔다. 강상무가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는 끔찍해 보였다. 그의 구릿빛 피부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정장은 구겨져 있었다.
대표는 인체공학적 의자 속으로 녹아 없어지고 싶다는 듯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박 팀장. 대표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와줘서 고마워. 우리 리셋해야 해. 리셋이요? 나는 선체로 되물었다. 봐요. 강상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시작했다. 우린 시작이 험난했죠. 알아요. 인정해요. 나는 혁신가예요. 때로는 무언가를 부수기도 하죠. 하지만 당신이 다시 필요해요. 최 회장님이 지금 까다롭게 굴고 있어요. 까다롭다고요? 내가 말했다. 아니면 소송을 준비 중이신가요? 강상무는 움찔했다. 당신이 이걸 원만하게 해결해야 해요. 강상무가 더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다. 그에게 전화해요. 고맹거는 공급업체 실수였다고 말해요. 우리가 잘 처리하고 있다고 말해요. 당신의 그 매력을 사용해서요. 그는 내가 거짓말하기를 원했다. 그는 내가 그의 3일간의 어리석음을 덮기 위해 7년간 쌓아온 신뢰를 팔아넘기기를 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강상무님. 내가 말했다. 왜 못해? 그가 쏘아붙였다. 그게 당신 일이잖아. 당신은 고객 솔루션 팀장이잖아. 더 이상은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나는 블레이저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냈다. 대표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로부터 2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제 사직서입니다. 그 2주 동안 제 파일들을 인수인계하겠지만 고객과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고객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확실히 그에게 보고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강상무를 가리켰다. 그만둘 수 없어. 강상무가 소리쳤다. 다음 주에 정상회의가 있단 말이야. 당신은 거기 있어야 해. 오, 갈 겁니다. 내가 말했다. 최 회장님께서 제 참석을 요청하셨으니까요. 고객에 대한 예의로 참석은 하겠지만 관객석에 앉아서 당신이 혁신하는 걸 지켜볼 겁니다. 대표는 편지를 보았다. 박 팀장, 제발. 우리 숫자 이야기 좀 하자. 연봉 인상, 더 많은 지분. 돈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로 그렇지 않았다. 그것은 원칙의 문제였다. 그들이 내 일, 내 평생의 일을 보고 지원 인력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였다. 경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위협을 선점하며 말했다. 알고 있어요. 2016년에 법무팀과 함께 그 절반을 작성했으니까요. 당신들 고객을 유치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 데이터를 훔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멋진 장기 휴가를 갈 겁니다. 허세 부리지 마. 강상무가 비웃었다. 갈 데도 없잖아. 당신은 시장에서 나이 들어 밀려났어. 어떤 스타트업이 45세의 물류 매니저를 고용할 거라고 생각해? 거기 있었다. 연령차별, 여성 혐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추한 문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나는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 강상무님,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시장이 링크드인과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는군요. 시장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달리 나는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을 화나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나는 떠나려고 몸을 돌렸다. 그 문으로 나가면 그가 위협했다. 내가 이 업계에서 다시는 일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나는 문 앞에서 멈췄다. 강상무님, 다음 주쯤이면 당신은 이 업계에서 일하고 있지도 않을걸요. 나는 걸어 나왔다. 나는 내 자리로 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다. 많지는 않았다. 내 강아지 사진, 몽블랑 펜, 그리고 3년 전에 받은 작은 크리스탈 상뿐이었다. 케빈이 의자를 굴려왔다. 정말 떠나시는 거예요? 그가 속삭였다. 케빈. 맞아. 저는 이제 어떡하죠? 그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나는 그에게 전화번호가 적힌 포스트잇을 건넸다. 3주를 기다려. 그리고 이 번호로 전화해. 내가 아는 헤드헌터야. 초과 근무 수당을 제대로 주는 회사에 사람을 소개해주지. 그는 그 쪽지를 마치 선물처럼 받았다. 나는 오후 2시에 건물을 나섰다.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나는 10년 동안 메고 다니던 무거운 배낭을 막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휴가를 가지 않았다.
나는 집으로 가서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법인 SM솔루션을 등록했다. 아직 고객은 없었다. 요청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강상무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최 회장이 정상회의에 오는 것은 갱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처형을 위해서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맨 앞줄 좌석을 가지고 있었다. 4분기 전략 정상회의는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렸다. 샹들리에 새우 칵테일, 그리고 주가가 12%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방. 나는 빨간 드레스를 입었다. 나를 봐. 물속의 피, 빨간색이라는 의미의 빨간색. 나는 일찍 도착해서 뒤쪽 가까이에 자리를 잡았다. 나는 더 이상 직원이 아니었다. 기술적으로는 통지 기간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잔치의 유령이었다. 강상무는 무대에서 사운드 체크를 하고 있었다. 그는 광적으로 보였다. 그는 AV 기술자에게 자신의 등장 음악 베이스 레벨에 대해 소리치고 있었다. 그렇다. 그는 등장 음악이 있었다. 아이 오브 더 타이거. 농담이었으면 좋겠다. 방은 이사들, 투자자들, 주요 고객들로 채워졌다. 나는 대표가 악수하는 것을 보았고 그의 미소는 점점 더 쓴웃음처럼 보였다. 강상무는 뒤쪽에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는 나를 노려보았다. 그는 실제로 목을 긋는 실연을 하다가 이사가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색하게 옷깃을 바로잡는 것으로 바꿨다. 그때 방 뒤쪽 문이 열렸다. 방 안에 침묵이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라 진공 상태였다. 최 회장이 들어왔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측근들, CFO, 법무자문, 그리고 CTO가 함께였다. 그들은 마치 값비싼 정장과 심각한 얼굴의 V자, 편대처럼 움직였다. 보통 고객들은 앞쪽 원형 테이블에 앉는다. 최 회장은 앉지 않았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뒤쪽에 서 있었다. 강상무가 마이크를 두드렸다. 쿵, 쿵. 자, 이 파티를 시작해봅시다. 그가 소리쳤다. 물류의 미래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조명이 번쩍였다. 민망했다. 마치 추락 현장에서 마술사가 공연을 하려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를 환영하고 싶습니다. 강상무가 최 회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최 회장님, 이쪽으로 내려오시죠. 바로 여기 앞에 특별석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최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스포트라이트가 그에게로 향하며 그의 돌 같은 얼굴을 비췄다. 나는 여기가 좋네. 최 회장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가 필요 없었다. 울려 퍼졌다. 아, 알겠습니다. 강상무가 더듬거렸다. 자, 여러분, 그럼 시작해 봅시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린하고 애자일한 방법론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강상무는 자신의 발표 자료를 시작했다. 로켓들이 다시 등장했다. 유행어들이 난무했다. 패러다임, 시너지, 블록체인. 나는 최 회장을 지켜보았다. 그는 생물학자가 특히 어리석은 벌레를 연구하는 듯한 무심한 호기심으로 강상무를 보고 있었다. 그때 강상무가 슬라이드 하나를 띄웠다. 사례 연구, 최 회장 글로벌, 재창조된 파트너십. 그것은 효율성 절감 그래프를 보여주었고 커뮤니케이션을 간소화함으로써 티켓 시스템 운영 비용을 20% 절감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몸을 기울여 CFO에게 무언가 속삭였다. CFO는 고개를 끄덕이고 최 회장에게 폴더를 건넸다. 강상무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델이 확장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특징으로 팔고 있었다. 나는 방안을 둘러보았다. 다른 고객들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들은 몰랐다. 백신에 대해 몰랐다. 침묵에 대해 몰랐다. 나는 클러치 안에서 진동을 느꼈다. 최 회장으로부터 온 문자였다. 최 회장, 준비됐나? 나는 방 건너편을 보았다. 최 회장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언제나. 최 회장은 빗속으로 한 걸음 나섰다. 신뢰합니다. 그가 말했다.
강상무는 말을 멈췄다. 최 회장님, 질의응답은 보통 마지막에 하는데요, 친구. 이건 질문이 아니네. 최 회장이 말했다. 그는 중앙 통로를 걸어 내려갔다. 방은 그를 위해 홍해처럼 갈라졌다. 강상무, 최 회장이 무대에 도착하며 말했다. 그는 계단을 오르지 않았다. 그는 아래에 서서 강상무를 올려다보았다. 저 그래프, 효율성 절감 말이야. 네, 인상적이죠. 그렇죠. 강상무가 활짝 웃었다. 그 절감액은 내 콜드체인을 모니터링하던 지원 인력을 해고해서 나온 거네. 최 회장이 말했다. 그 결과 지난 목요일 미넨에서 4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이 상했지. 방 안에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사들은 자세를 바로 했다. 강상무의 미소가 흔들렸다. 그건 결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해결했습니다. 아니, 최 회장이 말했다. 자네가 해결한 게 아니야. 박 팀장이 해결했지. 휴가 중에 커피숍에서 강상무는 나를 보았다. 방 전체가 나를 보기 위해 돌아섰다. 나는 옴니코프와 계약을 맺지 않았네. 최 회장이 이제 목소리를 높여 발표했다. 나는 영양과 계약을 맺었지. 그리고 보아하니 영양은 이 건물을 떠난 것 같군. 그는 이사회를 향해 돌아섰다. 나는 중과실을 이유로 내 계약에 즉시 해지 조항을 발동하네. 그렇게는 못합니다. 대표가 벌떡 일어섰다. 회장님, 제발 방금 했네. 최 회장이 말했다. 내 법무팀이 10분 전에 서류를 제출했어. 그는 다시 나에게로 돌아섰다. 박 팀장. 그가 말했다. 같이 가겠나? 나는 일어서서 빨간 드레스를 매끄럽게 폈다. 지갑을 집었다. 그래야 할 것 같군요. 내가 말했다. 나는 통로를 걸어 내려갔다. 뇌졸중을 일으킬 것 같은 대표를 지나쳤다. 투자자들을 지나쳤다. 나는 통로에서 최 회장을 만났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내가 조용히 물었다. 점심 먹으러. 그가 말했다. 그리고 자네의 새 컨설팅 회사에 대해 이야기하러. 지금 물류 공급업체에 매우 불만인 친구들이 몇 명 있네. 우리는 함께 연 회장을 걸어 나갔다. 우리 뒤에서 마이크의 피드백 소리가 강상무의 필사적인 더듬거림을 집어삼키며 날카롭게 울렸다. 그것은 내가 들어본 소리 중 가장 달콤한 소리였다. 우리는 길 건너 스테이크하우스로 갔다. 흰 식탁보가 깔려 있고 웨이터들이 자기 이름을 소개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 최 회장은 강상무보다 나이가 많은 와인 한 병을 주문했다. 혁신을 위하여. 그가 눈을 반짝이며 건배를 제의했다. 영양을 위하여. 내가 그의 잔에 내 잔을 부딪히며 정정했다. 에피타이저가 도착할 때쯤 내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하고 있었다. 케빈 팀장님, 맙소사. 대표님이 소리 지르고 있어요. 강상무님은 울고 있어요. 말 그대로 울고 있어요. 보안팀이 그를 호위해 나가고 있어요. 법무팀 박 팀장님, NDA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헤드헌터, 박 팀장님, 엄청난 소문이 들리네요. 전화 주세요. 나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그래서 최 회장이 스테이크를 썰며 말했다. SM 솔루션, 그 회사에 대해 말해주게. 부티크 회사입니다. 나는 즉석에서 말했다. 기존 고객들을 위한 고도의 위기 방지 물류를 전문으로 합니다. 앱도 없고 티켓도 없고 오직 답변만 있습니다. 리테이너 계약을 하겠네. 최 회장이 말했다. 옴니코프가 나한테 청구하던 것과 같은 요율로. 하지만 자네가 간접비는 가져가게. 나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다. 만약 내가 대행사에 부풀려진 비용 없이 대행사 요율로 최 회장의 계약을 맞는다면 나는 옴니코프에서 1년 동안 벌었던 것보다 한 달에 더 많이 벌게 될 것이다. 좋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최 회장이 덧붙였다.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친구 3명이 있네. 그들도 그 방에 있었지. 방금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 자네 번호를 원하더군. 보내주세요. 내가 말했다. 리츠칼튼에서는 종말이 일어나고 있었다. 내부에 심어둔 스파이, 케빈에 따르면 이사회는 복도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다. 최 회장이 나간 지 1시간 만에 주가는 8% 더 떨어졌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소문이 빨리 퍼진다.
강상무는 무대를 떠나기도 전에 해고되었다. 그들은 그가 코트를 챙기게도 하지 않았다. 보안팀은 투자자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그를 주방을 통해 내보냈다. 대표는 손실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다. 최 회장의 퇴장은 이미 이야기가 되었다. 그것은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였다. 다음 48시간 동안 옴니코프는 4개의 주요 고객을 더 잃었다. 그들 모두 나에게 전화했다. 나는 그들을 훔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유치하지 않았다. 그들이 나에게 전화했다. 박 팀장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요. 저희도 맡아주실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제 요율은 올랐고 저는 파워포인트는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 후에 케빈을 고용했다. 나는 그의 연봉을 2배로 올려주고 운영 이사라는 직함을 주었다. 그는 울었다. 나는 유리타워가 아닌 갈색 벽돌 건물의 작은 사무실을 빌렸다. 나무 바닥, 진짜 식물들. 옴니코프의 소송이 당연히 따라왔다. 그들은 나를 고객 빼가기로 고소하려고 했다. 최 회장의 변호사들은 본질적으로 법적인 엿이나 먹어라는 내용의 편지로 응답했고 계약 위반과 운행 화물에 대한 직무태만을 인용했다. 옴니코프는 3일 만에 소송을 취하했다. 그들은 증거 개시 단계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내가 내 엑소더스 폴더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강상무는 한 달 후에 링크드인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강민준, 헤이, 박 팀장님, 악감정은 없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요. 제가 새로운 암호화폐 물류 스타트업을 시작합니다. 무모한 혁신 2호인데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를 차단하지 않았다. 답장하지도 않았다. 그냥 일십 상태로 두었다. 왜냐하면 그게 지원 인력이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지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6개월 후 SM 솔루션은 12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우리는 120억 달러 규모의 물류 계약을 처리한다. 우리는 전략 담당 부사장이 없다. 제대로 작동하는 커피 머신과 20분 이상 지속될 수 없는 회의라는 규칙이 있다. 나는 건물을 샀다. 사무실에 앉아 비를 내다보고 있을 때 뉴스 알림을 보았다. 옴니코프 구조조정 발표, 물류 부문을 사모펀드에 헐값에 매각. 그들은 조각나 팔리고 있었다. 강상무가 말하던 브랜드 자산은 가치가 없었다. 그들이 경멸하던 유산만이 가치가 있었다. 그것은 빨간 드레스를 입고 문을 나섰다. 나는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셨다. 우습다. 강상무가 한 가지는 옳았다. 우리는 군사를 덜어낼 필요가 있었다. 그저 자신이 그 군살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나는 강상무를 미워하지 않는다. 대표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질병의 증상일 뿐이었다. 반짝이는 새 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질병.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체 가능한 톱니바퀴라고 생각하는 질병. 그들은 기괴하게 황금률을 잊었다. HVAC이든 글로벌 공급망이든 렌치를 든 사람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 내 전화가 울렸다. 최 회장이었다. 박 팀장. 그가 말했다. 나 도쿄인데 항구가 혼잡해. 3일 지연된다고 하네. 이미 처리 중입니다, 회장님. 나는 몽블랑 펜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말했다. 1시간 전에 요코하마로 화물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트럭 운송도 준비됐고요. 3일이 아니라 4시간 손해 보실 겁니다. 전화선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편안하고 값비싼 침묵. 자네는 한 푼도 아깝지 않아, 박 팀장.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바탕화면의 엑소더스 폴더를 보았다. 그것을 휴지통으로 끌어다 놓았다. 휴지통 비우기. 예. 나는 더 이상 보험이 필요 없었다. 내가 보험이었다. 나는 다시 일에 집중했다. 비가 도시를 깨끗하게 씻어내렸고 7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 안에서 날고 있었다. 인생에는 폭풍도 있지만 잔잔한 바다도 있다.
이 순간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